자, 그 다음이 이제 오늘 이제 서술형 이제 두 번째. 그 살림대에 대한 그 부분인데, 우리나라 그 살림대 중에서 난대림의 그 구역과 특징 수종, 임상 및 난대림 조림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87회 때 2교시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살림대에 관해서는 온대림에 관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살림대 중에서 온대림을 그 구역별로 구분을 하고 각각 특징 수종을 5가지 이상 기술하시오라는 문제가 81회 때 4교시에서 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자 먼저 첫 번째가 자 살림대의 자 개요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림대는 현재 살림대의 구분은 인간에 의한 그 교란 이전의 원식생을 근거로 자 구분을 했다라는 것.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각 살림대별로 뭐 위도라든지 고도 그리고 연 평균 기온으로서 기온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구성 그 수종 그 위주로 자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그 살림대의 자 개요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개요는 좀 더 길게 또 덧붙여서 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자 이것을 대신할 만한 아직까지 획기적인 살림대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 살림대에서도 해발고의 차이에 따른 그 식생의 그 변화가 아직 그 반영이 안 됐고요. 사실 이거는 그 나중에 뭐 문제점이라든지 그쪽 뭐 결론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 기호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는 살림대의 자 특징 수종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온도에 대한 내성의 범위가 넓어서 구분된 살림대를 걸쳐서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는 뭐 난대림 수종이 뭐 온대남부 거기 걸쳐서 이제 그 같이 이제 자라는 경우가 있고, 또 온대남부 수종은 뭐 난대림하고 그 다음에 온대중부 지역에 대해서 또 걸쳐가지고, 그 다음에 온대중부는 온대남부하고 온대북부에 또 걸쳐서, 온대북부는 또 온대 그 중부하고 또 한대림에 걸쳐서, 그 다음에 한대림은 또 이제 온대 그 북부에 걸쳐서, 예, 그런 식으로 수종이 다양하게 분포가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그 살림대를 그 구분하는 게 있어가지고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에 관한 그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와서는 자 우리나라 살림대의 자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먼저 첫 번째가 자 난대림, 그 다음이 자 온대림. 온대림에서도 그 세 가지로 온대남부와 온대중부, 온대북부로 이제 구분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자 한대림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와서는 이제 이 중에서도 난대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먼저 첫 번째가 자 구역. 자 구역은 연평균 기온이 14도씨 이상인 지역, 그리고 위도는 자 북위 그 35도 이남 지역이 난대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 특징 수종. 특징 수종은 가급적이면은 학명 위주로 이걸 그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 첫 번째 불가시 나무, 자 케로쿠스 아쿠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탕나무 일렉스 인테그라, 그 다음에 후박나무 메킬러스 썬베르치, 그 다음에 동백나무 카멜리아 자포니카, 그 다음에 농나무 신나무무 캄포라, 그 다음에 가시나무 케로쿠스 미르시네폴리아.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가지 이제 수종들, 이제 뭐 구실잡밥나무도 있고 뭐 생달나무도 있고 뭐 아웨나무, 뭐 후피향나무, 돈나무, 참가시나무, 사철나무, 식나무, 빗죽이나무,
이렇게 그 다양하게 있는데, 금방 그 수족나이라면서 또 문제가 또 생각난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었느냐, 우리나라에 보면은, 참나무류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상록성이 있고, 하나는 낙엽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상록성, 우리나라에서 자생을 하는 상록성 참나무류에 대해서, 그 참나무류 수종을, 한 5가지 정도 학명으로 설명을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10분짜리 형태로. 예, CSW님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이제 가시나무, 그러니까는 상록성 참나무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제가 가시나무, 그러니까는 케르쿠스 미레시네폴리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불가시나무, 케르쿠스 아쿠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참가시나무, 그 다음에 졸가시나무, 이런 가시나무 형태가 상록성, 참나무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혹시나 이제 얘기 나온 김에 낙엽성, 참나무류도 이제 학명하고, 그 다음에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상수리나무는 케르쿠스 아쿠티시마, 그 다음에 싱갈나무는 케르쿠스 몽골리카, 그 다음에 이제 굴참나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떡갈나무는 케르쿠스 덴타타, 그 다음에 이제 갈참나무가 졸참이 케르쿠스 알리에나였는가. 하여튼 6가지도 학명하고 각 특징들 아마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참나무류에 대해서 구분하는 문제도 면접에서였는지 필기에서였는지 한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 위치에서 잘 자라는 적지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종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 잎의 특징은 어떤지, 그 다음에 숲이에 대한 특징은 어떤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향후 나중에 산림 기술사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특징 수준까지 설명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임상. 난데림에 대한 임상은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첫 번째가 기존 고유의 상록 활엽수 임상은 거의 파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낙엽 활엽수림과 침활 혼요림, 그 다음에 소나무림화된 곳이 많다라는 것. 그 다음으로는 임상이 지속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나라 난데림 같은 경우에는 난데림 생물군계의 북부 한계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온대 낙엽 활엽수림과 접해 있기 때문에 한번 교란이 될 경우에 원 식생으로 돌아가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낙엽 활엽수림 식생의 침입으로 그 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 예, 이게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 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데림 조성이 있어가지고, 문제점. 난데림 조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점은, 먼저 첫 번째, 이제 시범 사업,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언급을 해줄 필요성이 있을 건데, 후방나무를, 여기 아래쪽에서 시범 사업 명목으로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후방나무림 조성 시범 사업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와서는, 이 후방나무를 이제 조림을 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까지는 이제 고사하지 않고 어느 정도가 이제 생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이제 모두 이제 고사를 했는데, 이제 약간 좀 이제 동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한 그런 기후 때문에 고산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연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 여름 같은 경우에도,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거의 몇십 년 만에, 열대야가 계속 진행되고, 올여름 굉장히 더웠었죠. 예, 그런 형태로, 겨울 기온도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연평균 기온이 상승을 할지라도 사계절 특성이 뚜렷한 우리나라 내륙 지역에 대해서 난데림을 조성을 한다는 건 사실 그 겨울에 여전히 어려운 게 많이 좀 사실입니다. 이번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이미 그게 입증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지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 과거에 이제 그 리기테다 소나무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생장력이 좋은 내한성이 우수한 리기다 소나무하고 그 다음에 생장력이 우수한 그 테다 소나무를 교잡 육종을 해서 리기테다 소나무를 그 육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그 형태로 난대성 수종에다가 그 내한성을 가진 그 수종의 그 유전자를 그 교잡 육종을 해서 난데림이 그 예를 들면 후박나무가 이제 겨울철에도 동사하지 않고 그 버틸 수 있는 그런 내한성을 그 길러주는 그 길러서 난데림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이제 앞으로는 뭐 GM 그 나무라 그러죠. 그 육종 그 유전자 조합을 통한 그 나무 그 육성에 대한 관심의 그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 아까 제가 퇴사 울타리 공법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그 산림 그 기술자들이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는 단순히 그 산림 사업에만 너무 이 그 혈안을 될 게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아까 공법도 이제 다양한 그 개발을 통해서 그 기술 수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아마 그 국립 그 산림 그 과학연구원에서 아마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건데 우리 그 민간 쪽에서도 이제 우리 그 산림 기술자들이 벤처 육성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사실 그 좋잖아요. 만약에 그 지엽나무를 하나 개발해가지고 한대성 수종에서도 나무 조성이 잘 됐다. 그러니까는 지금 일종 활렵 수종이 되게 그 목재 가치는 제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후박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황칠나무 그런 나무들을 유전자 그 교잡을 유전자 배합을 잘 해서 이제 성공하면은 혹시 압니까? 저기 러시아 이런 데서도 진짜 막 난데림 그 수종이 그 목재 가치가 우수한 그 난대성 수종 그 조성을 통해서 수확을 하고 그 목재를 그 팔면서 그 한 국가 그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조성이 될지도요. 제가 생각하는 산림기술사가 이런 그 방향으로 그 계속 그 연구를 하고 그 계속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가진 가치관이고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어찌 보면은 되게 엉뚱한 소리가 들릴 수가 있겠는데 나름 이제 만약에 이런 엉뚱한 아이디어가 오히려 이제 하나의 이제 적극적 혁신적인 그런 그 기술 개발이 된다라면은 정말 이 그 기술 하나로서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 그 경제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게 그 제가 가진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난데림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이제 자, 일부에서는 자, 오늘날 그 지구의 그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난데림의 그 확대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더 체계적이고 체계적인 그 연구와 조사를 근거로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목재의 재질이 우수한 그 난대성 그 활렵수림에 대한 그 조성이 아직 미비한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산 그 고급 목재 생산을 위한 난대성 그 상록 활렵수림의 조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산림 그 기술자의 그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그 난데림 그 조성 성공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해온 난데림 그 문제에 대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CS분님께서 그 작성을 해오신 부분
이렇게 하면 글자 보이죠? 아까 이거 확대하는 거 몰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읽어만 드렸는데, CS분께서 그 작성해 오신 부분. 먼저 첫 번째, 살림대의 개요. 살림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와서는, 우리나라의 그 살림대, 역시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던 것만큼, 언급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난데림의 그 구역, 이제 특징 수종 임상, 이제 구역은 위도 35도 이남, 그 북위가 35도 이남, 그리고 연평균 기온 14도 이상, 그리고 특징 수종. 특징 수종 아까 CS분님께서 아까 중간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거, 그 학명으로 가급적이면은, 기억을 해 주시라는 것. 물론 저도 아직까지, 학명에 대해서 아직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은 많은데,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학명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 부분. 역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이제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난데림 조림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자, 첫 번째가, 기후 변화에 따른 산림 식생의 북상. 그 다음에 난데 수정, 온대 지역의 확대 조림 및 모니터링. 그 다음에 적응성이라든지 생육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는 난데, 아열대 수종에 대한 시험 조림 및 대체 수종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난 아열대 산림 유전 자원을 보존하고 연구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사례로서 이제 제주도 난대 아열대 산림 연구소 2008년부터 제주도에 자생하는 불가시나무라든지 종가시나무 등 난대 수종을 서해 강화, 전남 장성 한평, 경남 진주 포항, 경북 울진 등에 식재하고 생육 상태를 조사를 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한 지역에서는 연 평균 기온이 2020년도에 8.4도, 2060년도에 10도 정도 상승 예상된다라는 것. 자료 많이 준비를 해 오셨네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결론은 이제 산림대에 따라서 수목의 특성에 맞는 환경 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림 수종을 선정을 해야 하고, 기후 온난화에 따른 난대, 아열대 수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서술형 두 번째까지 문제가 되겠고요.